자, 국내 소식들을 한판에 다 모아봤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또 어떤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좀 고용 지표가 아쉽고 미국 증시도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도 많이 좀 밀렸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 미국 증시가 밀렸죠. 사실 국내 증시가 하락할 때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이 좀 좋지 않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가 선반영 되어 있을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이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제 지표도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모두 다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국내 증시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잘 버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죠.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당연히 다우지수와 S&P 500도 다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좋지 않았다. 금리 인하보다는 경기가 좋지 않았다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경기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금리 50bp 이 얘기가 또 나올 텐데, 50bp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요.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술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런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펼쳐졌죠. 이 종목별로 좀 비슷하게 커플링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겠습니다만,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분위기가 그렇다고 다시 좋아지고라고 보기에는 좋아질 모멘텀이 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국내 증시로 다시 또 돌아와 보면 국내 증시도 4거래일 연속 이 매도를 했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 매도를 했는데, 월요일 날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았죠. 왜 그러냐면 월요일 순매수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6일 동안 한 2조 팔았었는데, 월요일 날 순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매도가 좀 끝났나 싶었는데, 월요일 이후에 화, 수, 목, 금 이 4일 동안 또 한 2조 정도, 2조는 안 되겠지만 1조 8, 9천억 정도인데 또 많이 팔았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가 2,54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2,500선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죠. 8월 5일 날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죠. 지난달 이맘때쯤에. 그러면서 장중 저점은 2,400선이 깨졌었는데, 이 종가 기준으로가 2,441포인트입니다. 한 100포인트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이날 이후에 한 번 또 올라왔는데 그 자리가 2,500선 조금 넘어간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자리긴 합니다만, 이 하방이 이전에 8월 5일보다는 살짝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이전 종가 기준 저점보다도 한 100포인트 정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거의 다 왔죠. 사실은 종가 기준으로는 이전 자리 저점이 이 691포인트입니다. 15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700포인트 위에 있긴 합니다만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점, 코스닥이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별로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코스닥의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2차전지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에서. 근데 헬스케어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게 2차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 이 세 개인데 헬섹터가 다 좋지가 않은 모습들을 코스닥에서는 보여줬고, 코스피에서는 다행스럽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좀 다행히 좀 잘 버티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코스닥은 이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코스피보다 좀 더 높았기 때문에 코스닥의 하락이 좀 더 큰 모습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 종목들이 다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경기 방어주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상승 모멘텀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보면 상승 모멘텀이
좀 안타깝게 좀 없는 상황인데 뭔가 모멘텀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다 안 좋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악재들 다시 우려감이 다시 부각이 됐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 조정받았고 반도체 잘 버텨주고 있는데 반도체도 좀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보수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악재가 좀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 주셨던 대로 이제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의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내 계좌를 지켜줄 종목, 어떤 종목에서 좀 투자할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는지,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 종목,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장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국내 시장의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뭐 기사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되게 좋았어요. 88,800원까지 장중에 많이 올라갔었죠. 거의 9만 원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10만 전자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다시 7만 원 밑으로 와서 6만 전자가 다시 됐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이 7만 원 아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다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하고 미국만 좋았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 비중이 훨씬 크죠. 근데 미국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표가 좀 경기가 좀 안 좋은 모습들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감들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부분 주요 지수들 많이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 출렁이는데 위로 출렁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많이 출렁이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정적으로 깔려있는, 그러니까 배경이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오면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걱정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뭔가 딱 소리만 들려도 사실은 시장은 안 좋게 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주요 지표 발표 때마다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생각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11일 미국의 TV 대선 토론이 있고요. 19일 FOMC도 있습니다. 20일 일본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 때마다 지수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의 12개월 후행 기준 PBR 지금 0.9배 아래입니다. 0.9배가 좀 안 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PBR 얘기할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PBR 얘기를 하는 거죠. PBR이 1.1배입니다. 1배입니다. 0.9배입니다. 이 얘기할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했던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중기적으로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이 가격을 당연히 회복을 하고 이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했던 경험들이 좀 많다라는 점. 그만큼 시장은 좋지 않은데 그런데 PBR 0.9배, 0.8배 이런 얘기 할 때 되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은 하지만 굉장히 많은 폭락이 일어난 경우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8월 초와 같은 이런 큰 규모의 대규모의 막 지수가 막 5%, 10%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폭락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들은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을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 초반 정도를 잡으시면 거의 바닥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5일에는 2,500선 아래로 갔었죠. 장중엔 2,400선 아래로도 갔었습니다만 이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500선 조금 위 정도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러면서 시장 근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느냐? 경기 방어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방어주이고 그리고 주가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지금이 뭐 실적적으로 좀 바닥이다. 이런 종목들 많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뭐 좋은 내용들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2분기, 3분기 아직 안 좋은데 3분기가 배터리 가격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기차가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가격이 여전히 좀 싸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심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헬스케어주들 여전히 경기 방어주입니다. 이전에는 유동성 풀리고 경기 방어 성격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해졌죠. 실적도 잘 나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통신주도 그렇고요. 통신주 주주환원 체계 원래도 대명사였죠.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유틸리티라든지 그리고 필수재까지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GS 리테일,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GS 리테일 말씀드리겠는데요. 2분기 편의점 실적은 안 좋아요. 2분기 편의점 실적은 좋지 않은데, 가격적으로 최근에 조금 올라갔죠. 그리고 이 GS 슈퍼가 있습니다. 슈퍼 중에서는 점유율 1위거든요. GS 슈퍼. 슈퍼만 놓고 보면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슈퍼는 계속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GS 리테일에서 편의점 봐야 되는데, 편의점이 2분기는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3분기부터는 회복이 되고, 특히 4분기에 편의점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이 슈퍼 좋은데 하반기에 편의점 부각이 된다.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좀 없다.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까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은 최근에 이제 2만 원이 저점이고 2만 3천 원 정도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박스권 상단을 좀 뚫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박스권 상단 2만 3천 원 정도를 지금 세 번째 언저리까지 간 게 세 번째죠.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2만 3천 원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면서 2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 GS 리테일이었습니다. 자, 상무님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이 시간에 밸류업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주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밸류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도 밸류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예전에는 어떤 한쪽 섹터에만 몰려 있다가 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요? 네, 이 모멘텀이 좀 부재하기 때문에 밸류업 쪽으로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밸류업에서 처음에 관심을 이 시장에서 가졌던 거는 금융주였습니다. 은행주,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주, 증권주까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수장비 쪽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지주사까지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주사들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지주사다 그러면 LG, GS, CJ, 두산, SK, 포스코, 뭐 이런 이 지주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22년도 지주사 체제를 전환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중간 배당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2차 전지 뭐 이런 신사업과 같은 부분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간 배당을 한다라는 점, 이 주주 환원책으로 첫 번째로 좀 나왔고, LG 같은 경우는 5천억 규모의 LG전자와 LG화학, LG는 사실 뭐 거의 두 회사가 대부분이죠. 가장 비중이 높은 두 회사의 주식을 장내 매수를 한다라는 이런 모습을 4분기 발표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주식 매입을 마치면 LG전자 지분을 LG가 30.47%에서 31.59%로, LG화학은 30.6%에서 30.06%에서 31.29%로 늘어나는데, 사실 지분율이 좀 더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포커스보다도 이 주주 환원책이죠. 전체적으로 LG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늘리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좀 줄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LG 같은 경우는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라든지 상표권, 임대료 이런 모습들로 수익이 되고, 그리고 배당도 많이 받게 되는데, 배당 비중이 가장 큰데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책을 준다라는 점. 그리고 CJ 같은 경우도 아직 밸류업 관련된 이런 모습들을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올리브영의 매출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뭐 상장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올리브영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럼 CJ에서도 이 밸류업,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방안들, 그러니까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이 주식을 매입을 할 수 있고 주식을 소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 CJ 그룹들까지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심 종목으로는 이 지주사 중에서 LG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LG화학과 LG전자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 ROE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 가지고 있고요. 이 자회사 취득 이후에도 이 운영자금 한 4천억 정도 남아 있고요. 성장 투자 재원도 5천억 이상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현금 많이 있다라는 점. LG 이렇게 뭐 사실은 이 주주 환원책 발표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고 나서 현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신사업이라든지 회사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지주사 중에서는 뭐 LG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가 이러한 부분을 뭐 좀 반영을 하고 있듯이 최근에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전고점 근처까지 가 있는데요. 얼마나 볼까요? 네, 연기금이 최근에 많이 사죠. 예, 연기금이 LG 좀 많이 사고 있는데 LG를 매입한 평균 단가 정도를 본다라면 82,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격에서부터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죠. 뭐 이렇게 가격만 놓고 보면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은데 바로 이전에 이 7월 말 고점이 이 85,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보다는 LG는 향후에 대한 지주사, 밸류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지주사도 최근에 포트폴리오 구성한 게 어렵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시면서 이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9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밸류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관심 종목 LG가 되겠습니다. 9만 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그 근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 어디에 있을까요? 네, KT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다 경기를 좀 방어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증시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관심 가질 만한 이런 종목들로 좀 많이 준비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는 KT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선 주가만 놓고 보면 굉장히 탄탄하죠. 하락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실적이 좋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고요. 주요 비용들을 좀 효율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도 KT 다시 한번 강력한 주주 환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서 통신사들이 AI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실적이 우선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AI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AI에 대한 투자 속도는 조금 조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인 투자 사업이 될 거고, 그리고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앞선 수준의 AI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적 잘 나오고 주주환원체까지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포커스 맞춰서 KT 지금도 좋습니다. 연기금, 투신 다 이 기관들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짧든 길든 아주 예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KT인데요. 목표가는 얼마인가요? 네, 사실은 정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죠. 지금 정고점이 2월 달에 42,000원 좀 넘어간 자리가 있는데 이 정도 자리도 충분히 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기관들이 살 만한 종목이 많이 안 보이는데 시가총액 크면서 좀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KT 앞으로도 기관들 관심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우선 1차적으로는 45,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이 쉽지 않은데 오늘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편의점 쪽에서 GS 리테일이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그리고 바닥 탈출을 하고 있는 업황, 저밸류까지 포함해서 25,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밸류업의 포인트를 맞춰서 지주회사 LG가 되겠습니다. 높은 현금 보유율과 배당률,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95,0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안정, 방어 이러한 키워드 속에서 통신주 KT가 되겠는데요. 호실적이 난 부분과 관련해 안정적인 실적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5,000원의 목표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